네, 안녕하세요. 정성균입니다. 네, 법전자 판례 46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네, 46번은 그 유명한 이른바 스티브 유 사건이죠. 네, 이 스티브 유 사건은 제가 별도로 영상으로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른바 스티브 유 사건에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위에다가 링크를 따로 걸어 드릴 테니까, 영상 상단에 링크를 걸고 가보세요. 그래서 스티브 유 사건은 자세히 그걸로 보도록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46번, 그 판결유지 꺽쇠 2번에 중간쯤에 가면 법무부 장관이 스티브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 전산망에 입력했지만 스티브 유 씨한테는 통보하지 않았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처분이고 송달이 가능한데 상대방에게 송달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처분이 성립하지 않았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처분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뭐 제소기간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였죠. 자,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47번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안타까운 게 이 자료가 참 안타까운 게 이 중요한 판례를 그냥 뭐 판결 요지 딸랑 요거만 소개되어 있고 뭐 간단하게 어떤 사실관계가 전제가 됐는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최신 판례집 거기에 있는 사실관계를 갖고 와서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2019년 8월 9일자 2019도 38656 판결인데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잠깐만요. 화면 좀 드릴게요. 자, 내가 중요하다고 제가 표시했던 이 최신 판례집 제가 낸 5개년 최신 판례집에 아주 중요하다고 표시했던 판례예요. 자, 갑은 이제 공무원이었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일하다가 장애가 생긴 거죠. 장애가 확정되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연금공단에 찾아가서 연금을 청구해서 장애연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이 지금 장애와 관련해 가지고 등급 결정을 하는 이제 처분을 했는데 장애 등급이 5급 즉 3호다라고 해당하는 처분을 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건 상대방 있는 처분이죠. 그리고 충분히 송달을 시킬 수 있죠. 자, 상대방 있는 처분이고 송달이 가능한 거니까 행정절차법 14조 1항과 15조 1항에 따라서 도달한 날 효력이 발생할 거예요. 다만 상대방 있는 처분이 할지라도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관부 등이 공고할 수 있겠고 그때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여튼 이 사건은 상대방 있는 처분이고 송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자, 일단 갑의 장애 등급이 5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고 이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즉 공고를 했는데 갑에게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포인트죠. 이 부분. 그런데 갑은 우연히 그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홈페이지 접속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 잠깐 보세요. 네. 갑의 장애 등급이 5급 3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고 이거는 장애 등급 처분이니까 상대방 있는 처분이죠. 송달도 가능해요. 근데 송달시키지 않고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관보에 공고한 거죠. 상대방 있는 처분도 물론 공고할 수 있어. 언제? 송달이 불가능할 때는 공고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송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고, 즉 게시했을 뿐이죠. 자, 그렇지만 또 갑은 어쨌든 간에 그 홈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대방 있는 처분이고 송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송달시키지 않았고 다만 상대방은 우연히 알았고 그럼 이때 상대방이 우연히 안 날, 이 7월 10일 날 이때 효력이 발생해서 이때부터 제소기간이 출발하는 거냐 아니면 이거는 상대방이 알았다 할지라도 애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처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취소 소송 제기하지 못하고 제소기간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판시했냐면 그 판결지 1번에서 상대방 있는 처분의 경우에 송달이 가능하면 고지 즉 도달했을 때 송달해서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우연한 방법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처분이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제소기간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죠. 자, 밑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지금 7월 10일 날 알았다.
알았는데 그때 알긴 알았는데 지금 그 전에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어요.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죠. 지금 상대방 있는 처분인데 송달된 적이 없어서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으니 그러니까 재소기간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죠. 뭐 효력이 발생해야지 재소기간 문제가 생긴 거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재소기간이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이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재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7번은 이렇게 상대방 있는 처분이고 송달이 가능할 때는 송달해서 도달한 날 효력이 발생해야 그 이후에 알았을 때 아는 날이 의미가 있는 거지. 상대방 있는 처분이고 송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송달된 적이 없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상대방이 우연히 알았다 할지라도 그건 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재소기간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